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속 있는 부동산 정보를 알려드릴 알부자,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의 권민정입니다. 네, 몇 년간 전국에서 집값 상승률 1, 2위를 다퉈댔던 이 세종과 인천의 집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은 모습입니다. 이런 부동산 시장 불안감에 정부가 최근 이 두 지역에 이 규제 지역 해제에 나서면서 이 상승분 반납 분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주택 거래 보유 때 적용되는 세금과 대출에 대한 규제가 풀리게 됐고 또 비규제 지역 청약 요건도 완화가 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고금리로 이자 부담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고 또 DSR 규제가 여전히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빠른 반등은 좀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부동산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와 함께 알찬 부동산 정보 확인하시고 맞춤 투자 계획 세우시길 바랄게요. 저희 방송 보시다가 알고 싶은 부동산 궁금증 생기신다면 주저 마시고 전화번호 01-3153-2594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이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알부자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소개해드릴 시간이죠. 이휴난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자,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알부자를 통해서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우선 첫 순서는 쏙쏙 부동산 뉴스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이제 어떤 뉴스를 전해드릴까 하니까 규제 지역. 아무래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금리 인상 때문에 좋지는 않아요.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좀 위축돼 있는 상태고. 자, 그래서 그런지 이 정부 들어서는 지금 세 번째 규제 지역 해제를 했습니다. 우선 지난 6월에 해제를 했고요. 또 그리고 이제 9월에도 해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0일 해서 또다시 규제 지역을 해제를 좀 일부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남아있는 지역이 어디냐. 이제 그게 관건인데 이 남아있는 지역, 아직도 규제 지역, 투기 지역이라든지 투기 과열 지역이라든지 조정 대상 구역으로 아직도 지정이 돼 있는 곳, 규제가 돼 있는 곳은 서울이라든지 과천, 그리고 성남에서도 분당구, 또 수정구, 그리고 하남시, 광명시만 남았다. 나머지 전국적으로는 다 해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 어쨌든 이렇게 해제 됐을 경우라고 한다면은 어떤 부분에 일정 혜택이 좀 따를 텐데요. 자,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규제 지역에 대한 해제로 인한 세제 완화 효과가 뭐가 있을까? 뭐 취득세라든지 뭐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취득세라든지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 부분만 오늘은 좀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따로 시간을 내어서 대출 규제가 어떻게 좀 완화가 되었는지 아무래도 이제 대출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완화가 됐는데 요거는 따로 떼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오늘은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에 대한 부분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 취득세 부분 같은 경우는요.
투기 가을지구라든지 이제 조정 대상 구역, 특히 이제 조정 대상 구역 같은 경우에 지정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2주택부터 중과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취득세가 1에서 3%까지예요. 예, 근데 2주택째 산다라고 한다면 8%, 3주택째 산다라고 한다면 12% 조정 대상 구역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이제 비규제적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 라고 한다면 3주택부터 중과가 되는 거예요. 아예 중과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직은 유효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마저도 터치를 해야 될 부분은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제도상에서는 3주택부터 중과가 되고요. 3주택째 8% 그리고 4주택째 12%의 취득세 중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규제 지역에서 해제됐을 때 이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했을 때 특히 이제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이 뭐가 있느냐라는 건데 취득 당시의 규제 지역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투기 가을지구라든지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양도세 중과가 되고요. 그리고 종부세 합산 과세가 됩니다. 자, 근데 비규제 지역이 되면은 양도세는 일반 과세가 되고요. 종부세는 합산해서 배제가 되는 이런 혜택이 따른다 하는 거죠. 굉장히 좀 혜택 중에서도 특히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은 혜택이 좀 제법 있는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종부세 중과라는 부분은 이런 규제 지역 안에서는 2주택 이상 되면은 합산을 해서 종부세가 이제 더 나오게 되는 세율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겠죠. 예, 근데 비규제 지역으로 됐다라고 한다면은 3주택 이상부터 종부세 중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내용이죠. 자, 지금 이제 규제 해제로 인한 세제 완화 효과를 지켜보고 계신데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 기간 이제 기존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매입을 했을 경우에 언제 안에 매도를 해야 되냐, 양도를 해야 되냐라는 부분인데 이 투기가을지구 조정 대상 구역에서는 2년 이내라는 부분이고요. 비규제적 해제가 됐어라고 한다면은 3년 이내 매도를 하면은 비과세를 일적 2주택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거주 요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조정 대상 구역 이 된다라고 한다면 거주 2년을 채워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해제가 됐다라고 한다면 보유만 2년 하면 된다. 거주는 필요 없게 된다. 단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나 그거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이 돼 있을 때 그때 취득을 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조정 대상 구역에 해제가 됐을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느냐라고 한다면 지정되는 시점에 의해서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지정이 됐을 때 내가 거주를 안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양도세 과세라는 부분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즉 조정 대상 구역이냐 아니냐에 판단하지만 이 거주 요건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조정 대상 구역에 지정이 돼 있냐 안 되냐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 이걸 명심하시고요. 자, 양도세 중과라는 부분이 지금 이제 2023년 5월 9일까지 중과 유예가 됐죠. 원래는 2주택자 20%, 또 3주택자 30% 중과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일단 해제가 됐다라고 한다면 양도세 중과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까 얘기한 지역, 서울이라든지 또 과천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성남에서도 분당구, 수정구, 또 하남시, 광명시 여기가 아닌 다른 지역에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소위 그 양도세 중과라는 부분은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지역 대표 해제 소식 속에서 앞으로 미칠 시장의 영향 그리고 이 세제 완화 효과에 대한 이야기들 살펴봤습니다. 대표님의 쏙쏙 부동산 뉴스 잘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을 사로잡는 가장 뜨거운 이슈죠. 부동산 핫 이슈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쏙쏙 부동산 핫 이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정보를 가르쳐 드릴 텐데요. 이
전세 자금, 지금 소위 금리가 너무 올라다 보니까 이 대출을 얻는다 하더라도 워낙 고금리이기 때문에 차라리 월세가 더 낫다라고 해서 전세보다는 월세 선호 현상이 많이 생겼어요. 하지만 이 전세자금 대출도 잘만 활용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저금리로 대출을 활용해서 정말 이자를 적게 내고 또 월세보다는 훨씬 유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부분이 바로 이 버팀목 대출인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에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자, 그게 주택 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이 있고요. 또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이 있고 또 하나는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세 가지 버팀목 대출이라는 부분을 잘 이용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한 5%, 6%대의 금리가 높은 대출이 아닌 연 1.8에서 2.3% 획기적이죠. 예, 요게 이제 주택 도시 기금에 대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고요. 청년 대출도 1.5에서 2.1%. 예, 그리고 부부 합산 신혼부부에 대한 부부도 1.2에서 2.1%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리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단지 조건이 좀 까다로운 부분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연소득 뭐 5천만 원 이하라든지 이런 뭐 무주택 세대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건이 있어야지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명심하셔서 내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처음 주택 구입을 한다든지 아니 전세를 얻는다든지 뭐 이럴 때 이거를 잘 활용하시면 될 거고요. 일반 전세자금 대출도 따지고 본다면은 어느 정도 조건은 사실 따라붙는 부분은 있거든요. 근데 얘기했다시피 연 5.75에서 지금 6% 정도로 지금 굉장히 고금리이기 때문에 이쪽 그 버팀목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버팀목이라는 부분만 잘 이해하고 전세를 얻을 때 한번 의뢰를 해본다고 한다면은 좋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전세자금에 대한 대출 한도 예시로 한번 들어본다면요. 만약에 1억 9천짜리 전세를 이제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대출이 얼마 발생하느냐라고 한다면 이 주택 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1억 2천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청년 버팀목은 1억 5,200. 그리고 신혼부부에 대한 부분은 1억 5,200. 일반 전세자금 대출도 1억 5천이에요. 근데 여기하고 이쪽하고는 확연하게 이제 틀린 게 저금리. 아까 얘기한 1%대에서 2% 초반대 정도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뭐 이렇게 1억 9천 또 2억 4천 3억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내가 대출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보면 거의 80%까지도 대출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금리도 굉장히 싸게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전세자금 대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지금 가뜩이나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들 좋은 아마 그 버팀목 그것만 딱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쏙쏙 부동산 핫이슈 코너에서는요, 첫 주택 보유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한 이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와 또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 잠시 후 진행되는 알찬 고민 상담 코너에 직접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로는 02-3153-2594 그리고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 이야기들 참여 방법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지금부터 알찬 고민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전화번호는 02-3153-2594번,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 0110번 열려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으셨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자 상담 보내주실 때는요. 이 보유하거나 투자하고 싶으신 곳의 이 매물명과 지번 그리고 면적과 투자 금액 등 궁금하신 점을 자세하게 보내주셔야 이 전문가와 상담이 가능하시니까요. 이 점 유의하셔서 상담 신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시청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정보는 상담 이외에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이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떻게 상담 문의 주셨을까요? 여기 서울에 아파트 하나 있고요, 강남에. 네. 용인 동백에 아파트 하나 있는데 그거 매도하는 시기라든가 그런 거 좀 물어보려고 전화했어요.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강남에 그 아파트 제가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투자를 하나 해놓은 게 용인 동백 지역이에요. 네. 거기 있는 아파트 45평형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거를 파는 시기 지금 거래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파는 시기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 좀 물어보려고 전화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작진에게 지금 사전 정보를 주신 게 있다고 하는데 그 정보를 한번 도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네, 서초 그랑자이 33평 가지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예, 예. 또 네. 용인 동백지구에 45평 아파트 보유 중이라고 네네. 네, 해주셨어요. 중과세 유예 기간이 내년 5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5월 언제쯤? 5월 9일 전까지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네. 용인 쪽이 조정 지역이 해지가 돼서 그 중과 부분은 조금 좀 좋은 면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매도 시기를 좀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매도 시기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제 강남에 그 서초 그랑자이 갖고 계시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동백지구 갖고 계신데 동백지구는 언제 사셨어요? 한 20년 됐어요. 그 초창기에 분양할 때 사놓은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 시세 차이는 얼마나? 시세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 3억 한 7, 8천 정도, 약 한 4억 정도 들어갔어요, 네. 돈이.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거래는 현재는 안 되는데 한 7억 정도 형성이 되는가 봐요. 7억 정도? 네, 7억에서 8억인데 뭐 네. 하여튼 대충 한 7억 정도 보고요. 7억 정도. 자,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전세 끼고 이렇게 사놓으신 거가 된 거죠? 예, 전세가 지금 3억 1,000만 원 정도 이번에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네. 그거를 세를 5월 달에 계약서를 후년 5월까지 연장 계약서를 써줬어요. 네. 전세금 안 올리고요. 네. 자, 일단 2주택을 갖고 계신데 당연 네. 지금 강남에 갖고 계신 아파트는 네, 뭐 계속해서 갖고 계시는 게 맞는 거고요. 네네. 자, 동백지구는 이제 사실 굉장히 안 오르는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많이들 올랐는데 특히 이제 구성역 주변에 GTX하고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개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영향으로 동백지구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거기 세브란스 병원이 동백역 옆에 들어오면서 네. 우리가 그 동백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인데 그거 때문에 가격이 조금 한 3억 정도 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파는 시기를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네. 이게 이래요. 이제 동백지구 태생 자체가 네. 2000년 중후반 정도에 이제 그 다 입주를 한 곳이잖아요. 네네. 네, 대략 한 뭐 15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 네네. 사실 교통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에버라인이 있기는 하는데 네네. 그 에버라인 기능 자체가 사실 특별하게 뭐 서울로 출퇴근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기능이 아니다 보니까 네네. 서울에서 직주 근접을 필요로 하시는 수요자들은 사실은 여기를 막 매입하려고 들지는 않아요. 네네. 대신에 이제 이쪽 근처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용인 쪽이라든지 또 아니면 멀게는 수원 쪽이라든지 좀 오래된 아파트를 피해서 이쪽도 그래도 단지도 잘 구성돼 있고 말씀하신 그 대형 병원도 있기 때문에 이쪽을 선호하시는 일부 소유자들에 의해서 지금 가격은 올라 있는 상태인데 네네. 앞으로 향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 모티브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수요 공급 논리상 따졌을 때 지금 이제 수요자들의 시장으로 변했잖아요. 지금 정부 네네. 들어와서. 그럼 네. 이 수요자들이 여기를 찾아야 될 이유를 고민을 해본다면 사실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지역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네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선 지금 매매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거의 전세 만기 시점마다 내가 그 매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돼요. 네네. 예, 그래서 장기적인 부분보다는 저는 적절한 시기에 매도를 하는 거를 사실을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시느냐? 지금 일단은 시기가 전세 놓고 지금 전세 그 만료됐고 5월달에 줬으니까 후년 5월달이 만기죠. 예, 후년 5월이면 후년 5월 달을 저는 기점으로 잡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아, 자,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시장은 금리 때문에 사실 네, 누구든 찬영하지 사려하진 않거든요. 예. 자, 근데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서 금리가 다시 하락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내년 중하반기를 들어요. 네네. 자, 그렇게 됐을 때 시기적으로 봤을 때라고 한다면 내년 하반기 들어서 다시 금리가 하락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매수세가 조금씩 고개를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시기를 또 놓치고 간다고 한다면은 사실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의 큰 특장점, 좀 수요자들이 이걸 사려는 니즈, 이유가 특별히 없기 때문에 파는데 사실 조금 애를 먹을 수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냐하면 여기도 구성역 주변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대거 이제 도시개발에 의해서 새로운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 생겨난다 그러면 기대치가 다 글로 몰리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뭐랄까 그 많은 분들에 의해서 관심 받게 돼 버리거든요. 아, 근데 동백역에서 그 GTX 역사 그 구속역으로 연결하는 라인으로 해서 네, 저 신분당선 쪽으로 네. 신봉역인지 뭐 송봉역 쪽으로 그 철도 전철도 가는 게 아마 거의 뭐 그거는 맞는데요, 시장장님. 이게요, 요 근처에 계신 분 다 그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나만 유독 그 GTX 구성역을 이용해서 서울로 접근성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네네. 요 근처를 이용할 수 있는 소위 이제 분당선 라인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그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예요. GTX 노선 이 역사가 들어선다라고 하면 사실 그 근처는 굉장히 좋아져요.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를 더 우선하는 게 중요하지. 어떤 교통 역사가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그 전체적인 곳이 다 좋아진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동백 지구가 가격이 떴다라고 하는 거는 근처에 좋은 호재가 뭐 대형 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구성역과의 접근성이 높아서 이렇게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요. 전체적인 시장에 의해서 오른 그 이유가 더 크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예. 때는 장기적으로 갔을 때 과연 구성역 하나 맹신하고 갔을 때 계속해서 가격이 오를 수 있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내년 한 12월이나 그때쯤 그때쯤부터 내놔야죠. 그래가지고 작업을 한 3, 4개월 해가지고 후년 5월달로 맞춰가지고 그렇게 되죠. 근데 그 시기가 잘 맞아떨어지는 게 금리가 다시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시금 뭐 그런 수요자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잘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가격은 그때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오르나요? 어떻게 되나요? 제가 볼 때는 연말에 보합을 할 후년 것 같아요. 네? 지금 수준에 갈 것 같아요. 아, 현재 정도? 예, 그래서 더 이상 크게 그러니까 고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여튼 현재 주식도 정도 그렇거든요. 수준에. 내가 머리 꼭대기에서 팔고 싶지만 어깨선에서 팔아도 만족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후년 5월이 전세 만기라 그러면은 네. 내년 한 하반기. 양력으로 11월이나 12월 정도에 그때 현지 내야죠. 부동산에다 내놔가 예, 그리고 내실 때 한두 군데 이렇게 내셔서 기다리지 마시고요. 전면적으로 모든 소위 인터넷에서
그쪽 지역에 물건을 올리시는 모든 중개업소에 다 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거부터 팔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그때 내년 연말에도 후년 초 되면은 거래는 될 가능성은 조금 있다 봐야겠네요. 지금보다는 낫죠. 네, 낫죠.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중가가 내년 5월 9일 전에까지 원래는 중가. 왜냐하면 어차피 규제 지역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양도세 중가는 고민 안 하셔도 되거든요. 내년에 팔든 후년에 팔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요. 그리고 요 강남 아파트는 지금 뭐 약간 떨어졌는데 많이 떨어지진 않고 이 강남 아파트는요. 여기는 시간이 돼서 다시 반등할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계속 가져가는 게 맞죠.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남에 아파트 팔아서 소위 잘 팔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렇죠.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때가 또 오거든요. 그러지. 그러면 강남 아파트도 내년 연말 정도 되면 조금 거래가 된다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죠. 알겠어. 전체적인 분위기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리고 요거는 내가 질문 내용 일부만 좀 결례가 되는지 몰라도 하나만. 토지는 경기도에 있는 토지는 내년도에 팔면 돼요. 그거는 토지는 여러 가지 용도가 있어요. 그 토지는 사실은 누군가가 임자라는 게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기를 논하는 게 아니라 그 용도에 맞춰서 수요자들이 많아질 거라면은 당연히 많아질 것 같다라고 한다면 좀 놔뒀다 팔고 계속 이 상태로 갈 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작자 나왔을 때 파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토지도 지금 거래는 안 되는데 토지도 내년 연말 정도 되면 거래가 조금씩 된다 봐야겠네요. 그거는 지역마다 틀린데 뭐 그거는 장담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시장에 그거는 내놓으셔서 좀 시기를 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 전화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그랑자이와 용인아파트 20년 이상 장기 보유 중인 사례였는데요. 이 용인아파트는 내년 후반쯤 적절한 시기에 이 매도를 권유해 주셨고 서초 아파트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이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저도 반포 자이 아파트하고 상계 벽산 아파트 2개를 보유하고 있어요. 네. 반포 자이는 2013년도 12월에 구입을 했고요. 네. 상계 벽산은 2015년 3월에 구입을 했어요. 그렇군요. 네. 네. 근데 2014년도 그 당시 정책이 한 채를 더 사도 가구수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많이 사라고들 그렇게 정부에서 그렇게 권했어요. 네. 그래서 뭐 가구수에 들어가지 않아서 제가 그걸 상계동 거를 구입을 했는데 5년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종부세가 너무 2,500만 원 돈이 나와서 이걸 파는 것이 맞는가 했는데 이번에 이제 또 그 유예 기간을 줬으니까 이 기회에 팔고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과연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는 모르고 양도세를 만약에 판다면 양도세가 얼만큼 줄어들고 그런 걸 좀 여쭤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2주택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서초 반포자이 아파트 좀 매도 시에 이 양도세 산정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신 것 같고, 이 주택 수가 제외가 되더라도 종부세 합산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전문가님 연결해서 더 자세한 해결 사항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제 또 이제 반포 자이를 갖고 계신데 그게 이제 2013년도에 사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그때는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일정 혜택을 줬을 때예요.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 2에 해당되는 아파트예요. 네네. 2가지 혜택을 줬거든요. 네. 우선 그 아파트 지금 이제 주택법 99조에 해당되는 그 아파트에 혹시 계약서 상의 뒷면에 밑에 면이죠. 거기에 이만한 직인 같은 거 도장 찍은 건 기억하세요? 네네, 있어요. 있어요. 자, 그럼 네. 거기에 해당되는 주택이 맞고요.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네. 즉 2015년도에 상계벽산 아파트를 사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아파트는 비과세입니다. 아, 자, 근데 이제 비과세 조건을 지금 뭐 서울은 조정대상 구역이잖아. 그래서 내가 거주를 해야지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지난 2017년 파리 대책 발표 이후에 취득했을 때 거주 요건이 따라오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거주를 안 해도 2년만 보유를 하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몇 년 지났는데도. 지나도 상관은 없어요. 아, 그래요? 뭐 쉽게 그걸 얘기한다면 제가 그냥 몰랐어요. 평생. 그러니까 이 반포자이에는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준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네. 언제 팔아도 상계벽산 아파트는 세금이 없습니다. 12억까지는. 아, 12억까지는 안 나갈 테니까. 아, 12억이요? 예, 12억까지 비과세예요. 아, 12억까지요? 네네네. 양도소득세가요? 예. 그러면은 지금 팔면 예를 들어서 그 내년 5월 안에 팔게 되면은 내년 5월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아. 자, 그런 거 제가 혼란스럽거든요. 근데 제가 왜냐하면 한 내년 작년- 5월이란 거는 이제 양도세 중과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은 아주 좋은 혜택을, 특별한 혜택을 갖고 있는 게 근데요, 제가 잠깐만요. 저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상담을 한번 세무사하고 상담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5년이 지났으니까 그거는 다 없어진 거라고 그런 말을 들어서 제가 여지껏 팔질 못했어요. 세금 때문에. 안 없어졌는데 그게 네. 지난 조특법 99조에 2에 해당되는 게 있고요. 네. 그 전에 해당 조특법 98조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없어진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신 때 그 혜택 범위는 전혀 없어지거나 삭제되질 않았어요. 네. 그건 세무사분한테 다시 한번 다른 세무사분한테 물어보시면 명확할 네.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혜택은 5년간 그 비과세라는데 그 네. 뭐냐면 이제 그 반포자이를 사신 시점 있잖아요. 네네. 그때부터 5년 동안 양도세 네. 100% 감면 혜택을 줘요. 네. 5년 땅 오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네. 5년이 지났잖아요. 네네. 그 5년 땅 동안 오른 것 이상 되는 거는 또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지금은 우선 그 반포자이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상계벽산을 만약에 판다 그러면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팔게 되면 반포자이는 그냥 비과세예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그죠? 그럼 이제 이걸 팔면은 그건 얼마 간격을 두고 또 팔아야 돼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아, 상계벽산을 이거 팔고- 네. 매도를 한 시점 네. 그죠? 등기 소유권 이전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네. 다음 날 소유권을 해도 비과세예요. 그게 또 바뀌었어요. 아, 예. 네, 전 정부에서 이렇게 자꾸 규제를 했다가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어졌어요. 네. 네, 그래서 상계벽산을 팔고 뭐 다음 날 반포자이를 팔아도 비과세다. 이렇게 네. 알고 계시면 되는데 네. 이제 상계벽산 아파트는 비과세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언제 파는 게 좋냐? 네. 그잖아요. 가장 꼭지점에서 팔면 좋을 거 아니에요. 네네. 예, 근데 부동산 시장이 지금 한참 피크가 됐다가 지금 좀 떨어지는 부분인데 네. 상계벽산 아파트는 지금 상계역 근처예요. 그죠? 네네. 초역세권인데 네.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보면은 노원역을 중심으로 해서요. 네. 굉장히 좀 인기 좋은 아파트들이 제법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뭐 당고개역이라든지 이쪽에 이제 재개발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상계벽산 아파트도 조금 시기가 지금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놔두는 편이 더 낫겠다 생각을 해요. 네. 예, 뭐 이 진접선이 뚫려서 4호선에서 연장돼서 소위 뭐 별내라든지 또 오남이라든지 진접까지의 아파트들도 이 그 진접선 하나, 즉 4호선 연장 하나로서도 집값이 꿈틀대는데 기본적으로 서울 그리고 그 비록 노원구지만 어쨌든 지하철역 4호선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가 과연 떨어질 거냐라고 본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다시 반등할 여지는 있기 때문에 네. 필요에 따라서 즉 네. 지금 이제 종부세라는 부분은 사실은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든지 좀 전 정부보다는 좀 줄여가려고 하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종부세가 너무 과한 것 같아. 그죠? 그러고 나서 점점 좀 줄어들 기미는 없어라고 한다면 항상 종부세 그 기준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떤
종부 세대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년 초에 들어서는지를 보고 또 내가 2,500까지 이렇게 부담을 종부세를 내가면서 보유할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과감히 양도를 하는 거죠. 네. 종부세 때문에 양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조금 더 지켜본다면 시장이 조금 더 나아지는 시간을 좀 버는 게 낫지 않냐. 즉 내년 정도를 피해서 내후년 또 그 이듬해 이쪽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시기를 한 2, 1년만 더 늦추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때도 저도 비가 셀 테니까. 예, 급하지는 않은데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냥 그거 아니면은 내 능력이 되면은 조금 더 보유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죠. 괜찮아요. 네. 네, 역세권 아파트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두 번째 상담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상계동 벽산 아파트와 또 반포자이 두 채를 보유 중이신 상담자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종부세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자세하게 남겨주셨습니다. 일단은 보유 의견 주셨네요. 다음 상담 또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전화 상담입니다.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서울경제TV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가지고 계신 고민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이제 일산 강촌 한신 2단지에 48평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네, 여기가 이제 재건축 한다고도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고 또 아니면 이거를 좀 팔아서 그냥 창릉 신도시 있잖아요. 거기다가 청약을 해보는 거는 어떨지도 싶고 해서요. 네, 일산에 있는 이 강촌 한식 2단지 48평을 좀 보유 중에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재건축을 하는데 1도시 신도시의 재건축의 여부와 좀 매도를 하고 창릉 신도시로 청약해보는 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산에 지금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데 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일기 신도시에 재건축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정부 발표에서 2024년 정도 진행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잠재우는 것보다도 조금 더 서두르고자 이 원희룡 국토장관이 나서서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추진을 하고자 지금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 자 그래서 재건축을 좀 빠르게 했으면 하는 게 이 주민들의 생각인데 이 재건축이 된다고 좀 빠르게 된다 일기 신도시가 된다고 손 치더라도요 각 단지마다 네. 옛날에 지었을 때 찾아먹은 용적률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라집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혹시 그 갖고 계신 아파트의 용적률이 얼마 되신지 잘 모르시죠? 많이들 모르시던데.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일단 이게 48평이잖아요. 네. 그래서 48평이라서 저희가 이제 부부만 사니까 네. 이렇게 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네. 조금 작은 평수로도 갈아타고 싶은 갈아타겠다.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 생각만 많고 네. 결론이 내려지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전문가의 조언을 좀 얻고자 이렇게 전화를 드린 거죠. 맞습니다. 우리 네. 시청자님처럼요. 네. 그야말로 결정장애이기도 좀 표현이 좀 그러지 모르지만 선뜻 생각은 있으되 결정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자, 여기서 저는 과감히 일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 재건축까지 시기를 기다리는 거는 네.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이 아파트, 지금 말씀하신 그 아파트의 그 옛날 찾아먹은 용적률이 한 180% 정도가 되는데요. 네네. 물론 이제 200%가 안 되면 사업성은 분명히 있는 건 맞는데 네. 통상적으로 재건축했을 때 사업성이면 150% 이하가 돼야 굉장히 월등하다라는 얘기 표현을 해요. 그렇지 않다면은 네. 사실 내야 될 추가 분담금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네. 자, 그랬을 때 동의율이 얼마나 따르겠느냐. 야, 내가 그 정도 내가면서 새 아파트 아니 나는 안 할 거야. 이런 네. 부분이 많이 선행이 돼요. 자,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네. 뭐랄까요? 이제 재건축하는 시기가 오래 걸릴 것이고 또 지금 네. 이제 넓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좁혀갔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네. 어차피 지금 일산 집값도 전 같지는 않아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를 빠른 시간 내에 매도를 하고 저는 네. 서울 쪽에 아까 뭐 네. 40평대 살고 계신데 30평대로 줄여가서 상관없다라고 한다면 네. 이제는 서울 쪽으로 이제는 알아볼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네. 그 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더 불리하다. 왜? 사실 떨어지는 비율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서울이 더 빠르거든요.
네, 그렇겠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둘러서 좀 매도를 재건축 시기를 기다리지 말고 매도를 하고 서울로 네. 좀 더 적은 평형, 뭐 20, 30평대로 갈아타는 게 맞겠다. 좀 빠른 선택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거를 제가 이제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네네. 어디로 그러면- 가시는 게 더 중요하겠지만. 아, 네네. 그럼 팔고 다시 한번 또 문의를 네, 드리도록 문의를 또 주세요.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일산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전문가님께서 이 일산 주택을 매도를 권유를 해주셨고 또 서울 지역으로 이제 구입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더불어 주셨습니다. 이윤환 대표와 함께한 알찬 고민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상담 내용 잘 참고해 보시고 현명한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윤환 대표의 쏙쏙 부동산 지역 탐방이 이어집니다. 네, 이번 시간은 알짜배기 부동산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쏙쏙 부동산 지역 탐방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곳으로 떠나볼까요, 대표님? 자, 일단 그 서울에 이 한강을 접하고 있는 구가 한강 이북 쪽에 4군데가 있어요. 예, 그게 마포구, 네.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이렇게 있고요. 이 지역 중에서 이제 광진구라고 한다면 소위 청담동, 그 삼성동 위쪽 그리고 잠실 북단을 얘기를 하는데 광진구에서도 여러 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구이동을 또 가보게 된다면 아 이런 곳이었구나, 괜찮네, 너무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오늘 쏙쏙 부동산 지역 탐방을 광진구 구이동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광진구 구이동 굉장히 궁금한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자, 한강변과 가까운 이 업무지구 직주 근접지, 한마디로 광진구 이 구이동 되겠는데요. 이제 강남이라든지 광화문, 여의도, 잠실 등 업무지구 접근이 용이한 직주 근접 입지고요. 이 지하철 5호선 역세권으로서 서울 업무 중심지구로 약 40분 내외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 또 광나루로 또 자양로, 천호대로, 강변북로를 통해서 이 강남이라든지 도심권 업무지구로 이동이 굉장히 수월하고요. 광진구 구이동 자체 개발 호재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또 동서울터미널의 현대화, 건대 입구역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까지, 그리고 한강변과 굉장히 가깝고요. 아차산 탱태공원 등 천혜 자연 입지가 있는 곳, 그리고 초중 고등학교 이 학군 및 학원가 발달 등으로 교육으로서는 탄탄한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동의초, 광진초, 광장초, 광장중, 선화예술중학교, 광남고 등이 위치하고 있는데 어쨌든 학군도 굉장히 조금 좋은 곳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호재가 참 많은 지역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도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자 아무래도 백문이 불여일견 그렇죠. 그래서 이 광진구 구의 우선 광진구라는 곳을 항상 폭넓게 먼저 보면은 이렇게 지역이 한강에 접해 있는 우수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 그 청담동이라든지 삼성동 바로 이제 윗단이죠. 7호선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포진이 돼 있는 부분하고요. 또 이제 한강 이남 쪽에는 이제 잠실 넓게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강동까지도 전부 다 이 광진구 한강 너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지하철 노선 자체가 이렇게 5호선도 있고 또 7호선도 있고요. 여기다 7호선도 있고 그다음 2호선도 있고 자 이렇게 돼서 굉장히 5호선이라든지 2호선 같은 경우는 업무 중심주 종로 중구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점, 그리고 2호선 같은 경우 이제 강남 쪽이라든지 이쪽 접근성도 좋은 점, 또 7호선 같은 경우도 당연 이 강남 서쪽까지의 접근성까지도 좋은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이동 쫙 하고 이렇게 해보면요. 자, 이렇게
또 한반도 지도처럼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이렇게 된 곳이 이제 구이도 이고 구이동은 세 개 동이 있어요. 구이 1동 지역이 이렇게 아차산역하고 이 구이역 사이에 이렇게 있는 곳, 그리고 구이 3동 같은 경우는 한강변에 접해 있으면서 이제 동서울 터미널 근처에 있는 곳, 그리고 아차선역 위쪽에 있는 구이 2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원 근처에 있는 곳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이동 입지가요, 이 광진구에서 한강 접해 있는 곳이 이쪽으로는 이제 광장동, 그죠? 그리고 구이 3동 같은 경우도 당연히 한강 접해 있고, 또 자양동 같은 경우도 이 한강 접해 있는 곳이면서 지하철 또 공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우수하게 잘 갖춰져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아차산역 근처에 있는 곳을 보니까요, 뭐 구이 2동만 예를 들어서 본다 하더라도요, 건너편에선 어린이 대공원 있을 거고, 또 아차산 생태공원 처럼 돼 있고요. 또 여기 뭐 초등학교도 마을 뭐 위쪽에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쪽 동네가 구성하고 있는 소위 아차산역하고의 접근성 자체가요, 15분을 넘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10분 안에 이렇게 다 아차산역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따졌을 때는 지하철역하고 전반적으로 멀지 않은 곳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곡동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미지라는 부분을 봤을 때 이제 광진구에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한강변에 접해 있는 광장동, 그리고 이제 구이동, 그리고 이제 자양동 이런 부분하고 그렇지 않은 곳하고의 어떤 차별성은 분명히 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이동 같은 경우가 한강에 비록 접하고 있지 않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구이동 이미지가 굉장히 좀 많은 분들에 의해서 좋은 이미지로 부각돼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까 얘기한 대로 구이 자양 소위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구이역 아래쪽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하고 동서울 터미널 부분 현대화죠. 또 그렇지 않은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요, 곳곳에서 뭐 모아타운 움직임도 곳곳에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소위 단독주택보다도 이제 다세대 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모아타운이라든지 재개발을 한다라고 한다면 동의율이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이 굉장히 좀 핫 이슈 지역으로 지역 탐방으로서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쏙쏙 부동산 지역 탐방 시간에서는요, 이 한강변과 업무지구 직주 근접 지역인 광진구 구이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하철과 공원도 우수하게 갖추고 있어서 저도 탐이 나는 지역이었는데요. 자체 개발 호재도 풍부하다고 하니까요, 관심 지역으로 등록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 또는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 주저 마시고 상담 신청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아래에 보이는 전화번호 02-3153-2594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는 이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고민 해결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여 방법 화면으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죠. 네, 여기로 이렇게 이윤환 대표님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알부자에 대한 정보는 이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그리고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 등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방송이 끝난 뒤에도
상담 신청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594,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풍부한 소식으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